건강한 똥이 명약이 됐다. 더럽게만 여겨졌던 대변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대변 이식이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대장에 넣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성공률이 무려 80에서 90%에 이른다고.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생소한 대변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정말 대변이 약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건강한 대변 속 미생물을 추출해서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대변 이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화기내과 이효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대변 이식술에 이용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아주 많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미생물의 개수는 몇 개쯤 될까요? 40조 이상으로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 내에는 아주 많고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500종류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로운 균도 있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한 균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먼저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관장하며 비타민을 합성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하던 균이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균의 종류가 감소하기도 하고 해로운 균이 증가하고 오히려 유익한 균은 감소하는 이러한 상태를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가 유발이 되는 이유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성장과 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쯤의 우리나라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아이들도 모래도 만지고 벌레도 잡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등을 지으면서 좀 더 자연에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예전의 모습에서 지금 급격한 사회 경제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매우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생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는 저희가 해방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감염에 노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좋은 균도 더 적게 생기고 다양성도 감소하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가 유발되었습니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되고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고 또 모유수유보다는 분유수유도 많이 시행하게 되면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가 더 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에서 그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에서는 아주 많은 질환들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로는 대표적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여러 가지 간 질환이나 비만,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알아볼 주제가 대변 이식이잖아요. 정말 생소한 시술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치료 방법인지 궁금해요. 네,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 그리고 심장 이식과 같은 것들은 가끔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변 이식은 정말 생소한 표현인데요.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흔한 것들도 정작 쓰려고 하면은 찾으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대변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으면서 아주 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변이 지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에게 주입하여서 환자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건강한 사람은 장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의 몸에는 이렇게 미생물의 개수도 적고 병등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장에 이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자의 미생물 상태를 건강한 사람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변 이식을 하는 과정은 먼저 건강한 공여자를 선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건강한 대변을 이식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시행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들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특수 가공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장에 이식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대변 이식 과정에서 대변을 공여받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대체 누구의 대변을 공여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당연히 건강한 사람의 것일 건 틀림없고요. 아무래도 가족의 것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건강한 사람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실제 가족이나 친척분이 공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변 공여하시는 분을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나의 대변을 남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끄러우면서도 껄끄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게 되는 경우에 대변을 공여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분의 대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혈연 관계에 있는 분의 대변이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 이웃에 있는 지인분들이 기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대변을 이송을 해서 빨리 신선한 상태로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변 공여자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의료직 종사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몸 안에 여러 가지 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의료직 종사자들이 이런 공여자의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까다로운 선별 기준을 거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대변 이식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대변 이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공여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공여자의 대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이 면역력이 아주 약한 환자에게 이식되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아주 큰 질병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저한 공여자 선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자세한 진찰과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공여자 선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공여자가 병원에 오시면 이러한 아주 자세한 건강 관련 설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흡연이라던가 음주력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만 상태라던가 혹은 최근에 감염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외여행을 한 여행력이라던가 혹은 문신이나 의료용 바늘에 찔린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위험한 성관계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를 통해서 또 다각도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 감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변을 공여하고 싶어도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시는 공여자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여자의 대변은 대부분 4시간 이전에 아주 신선한 상태로 빠르게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부셔서 액체로 만들어야 하고 대장에 이식하기 좋은 상태로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공한 대변이 환자의 장으로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비위관이라고 하는 이른바 콧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식하게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항문을 통해서 관장법을 사용해서 삽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장 깊숙이 들어가서 대변을 뿌리고 나오는 대장 내시경을 통한 이식법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통한 이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변 이식은 상당히 새롭고도 획기적인 그런 의료 기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되나요, 교수님? 대변 이식은 일반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라는 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라고 하니까 이름부터 무척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관련 설사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원래는 우리 장이 이렇게 세균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요로감염이나 폐렴, 그리고 인후염이나 아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생제에 노출이 되면 장내 세균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는데요. 이러한 장내 세균의 불균형 상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균에 장이 노출이 되면 이 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50만 명 이상이 이 항생제 관련 설사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만 9천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면서 복통과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병에서는 특징적으로 코같이 찐득찐득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를 최근에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항생제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코같이 찐득찐득한 설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단을 하는 방법은 대변 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고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은 이렇게 살색으로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항생제 관련 설사병이 걸리고 나면 이렇게 막으로 뒤덮인 듯한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은 먼저 원인이 되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항생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정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항생제로 인해서 발생한 병인데 또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점이 사실 아주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시 사용하는 약에 내성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게 되거나 특정 항생제로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난치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변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항생제로 인한 설사병 요즘 많이 생기는 병이고 이걸 대변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에서 대변 이식이 가장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술은 195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그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효과가 좋은 우수한 결과임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까다롭다고 알려진 미국 FDA에서도 2014년에 재발성 난치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에서는 대변 이식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2014년에 이 시술을 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2016년,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고 일부에서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에서 대변 이식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발률이 10% 정도로 이전에 일반적인 특정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발률인 30%보다 재발률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6%로 더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변 이식과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항생제 유발성 설사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난치성 장 질환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 일부 좋은 성적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질환마다 치료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모든 치료법이 그렇겠지만 이 득이 있으면 또 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변 이식할 때 혹시나 부작용은 없나요? 네,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변 이식이 요즘 의료계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대변 이식이 유명해진 것은 이것이 대체적으로 매우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시술한 이후에 복부 불편감이나 약간의 변비, 그리고 배가 더부룩한 복부 팽만감,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장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과 혹은 약간 미열이 난다거나 배변 횟수의 증가와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시술하고 일주일 이내에 약 20%가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이 지나면 이러한 증상들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가끔은 다른 감염이 생긴다거나 원래 질환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다른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는 되고 있는데 발생률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변 이식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곧 이 대변 이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대변 이식은 의료계에서 아주 핫 이슈이며 아주 각광받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대변은 아직도 사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변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 반응이 시술을 하는 사람이나 공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절실하게 대변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공여자가 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공여자가 주변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 기술로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변 이식을 쉽게 시행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여자의 선별 과정이나 가공, 시술, 관리 등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들도 실제로 많은 병원들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변 이식은 지금은 설사병, 즉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에서만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고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난치성 장질환, 즉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등으로 점점 더 이런 대변 이식의 적용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변 이식을 한 이후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대변 이식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지만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환자 부담금이 높고요. 또 대변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신의료 기술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변 이식이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계명대 동산의원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이유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자,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